안녕하세요. 아이패드 다이어리를 만드는 DT 굿노트입니다. 제가 굿노트 앱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오늘은 굿노트 앱 이외에도 쓰다 보니 와 이거 진짜 좋다 하는 22개 앱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처음 샀는데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사놓고도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패드를 공부 목적으로 쓰실 경우 가장 먼저는 굿노트를 추천드립니다. 굿노트 앱에서는 애플 펜슬로 노트 필기뿐만이 아니라 아날로그식으로 다이어리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다이어리는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굿노트 서식입니다. 더보기란에 URL이 있어요. 두 번째는 노타빌리티입니다. 굿노트와 양대 산맥인 필기 앱인데요. 굿노트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노타빌리티는 GIF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스티커를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녹음을 하며 필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노트가 있는 폴더에 잠금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굿노트와 차이 난다고 크게 느낀 점이 하이퍼링크가 미리 보기 후 이동한다는 점이에요. 굿노트에서는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바로바로 이동합니다. 저는 이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굿노트를 주로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도비 스캔입니다. 문서나 책을 카메라로 찍어서 PDF 파일로 스캔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설정에서 텍스트 인식 기능을 켜놓으면 스캔할 때 문자로 인식해서 텍스트가 검색 가능하게 스캔이 됩니다.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텍스트가 읽히게 스캔이 됩니다. 복사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애플 펜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프로크레이트 앱입니다. 사진을 불러다가 라인 일러스트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그린 게 녹화가 돼서 과정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브러쉬들이 유로로 판매되고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와 같이 보면 좋을 취미 강의 앱 클래스 101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이용해서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과 과정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무료로 공개된 강의도 있으니 그 강의로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월정액 무제한 독서 앱 밀리의 서재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굿노트와 함께 스플릿뷰로 양쪽에 띄우고 사용 가능해서 독서 노트를 하며 읽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밀리의 서재에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달 결제해요. 책 한 권 가격으로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여러 가지 책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밀리의 서재에 없는 책은 리디북스에 검색해봅니다. 실제 책을 넘기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 스플릿뷰도 됩니다. 몇 가지 무료 책들도 볼 수가 있어요. 앱은 아니지만 아이패드에서 다이어리를 꾸밀 때 유용한 사이트라 알려드려요. 홈으로 추가했습니다.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remove.bg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만 올려주면 저절로 배경이 투명하게 없어져요. 다이어리를 꾸밀 때 이렇게 배경이 깨끗하게 없어진 이미지를 추가하실 때 유용합니다. 이미지 스크랩 앱인 핀터레스트 앱입니다. 굿노트 템플릿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하면 굿노트 속지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이 앱의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을 전에 올린 적이 있으니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무료 GIF 이미지 스티커 앱인 지피입니다. 이렇게 굿노트와 지피 앱을 양쪽에 띄워놓고 드래그하면서 스티커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앱의 사용법도 전에 영상으로 제작한 적이 있어서 더보기란에 URL을 걸어 놓을게요. 이미 유명한 넷플릭스, 미드보기에 특히 좋은 앱이라 추천드려요.
왓챠도 넷플릭스 유사 서비스인데요. 좀 더 유명작이 제 생각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최초 사용자에겐 무료 기간도 주고요. 왓챠가 스플릿 뷰가 가능해서 미드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기가 좋아요. 참고로 넷플릭스는 아직 되지가 않습니다. 유튜브 시작할까 말까 망설인다면 브이로그는 블루로 시작해보세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앱입니다. 무료라는 게 가장 강추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써본 영상 편집 앱 중에서 가장 쉬웠습니다. 브이로그에 필요한 웬만한 기능이 다 있어요. 효과음이라든지 자막, 스티커들이 다 있어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원한다면 루마퓨천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를 배우다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 루마퓨전으로 지금의 이 영상 편집할 수준 정도까지 작업을 할 수 있게 익혔어요. 그리고 루마퓨전과 블루는 화면에 기능이 배치된 게 유사해서 하나만 익히면 둘 다 사용하시기가 편해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앱은 직장인을 위한 업무 관리를 하기 좋은 트렐로입니다. 할 일이나 스크랩 문서들을 각 카드를 만들고 카드별로 분류하여 이동시키며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투두, 두잉, 돈으로 분류를 나누어 놓고요. 투두에는 할 일 카드를 적고 두잉에는 진행 중일 때 그 카드를 옮겨 놓고요. 일이 다 되면 돈에 그 카드를 옮겨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추천드릴 앱은 협업할 때 쓰기 좋은 아사나 앱입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해서 아이패드 없는 팀원까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렇게 큰 진행 과정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세부 할 일들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부 할 일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놓으면 좋은 게 각 담당자는 자기 할 일만 따로 보여요. 그리고 각각 맡은 협업들을 해나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파리 브라우저를 사용하신다면 강력 추천하는 광고 제거 앱입니다.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평점과 리뷰가 엄청 좋아요. 살까 말까 했는데 더 일찍 못 산 걸 후회하신다고 하네요.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광고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원하는 정보만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파일 관리와 공유하기 좋은 드롭박스 앱입니다. PC에 있는 파일을 드롭박스를 통해 아이패드로 옮길 수도 있고요. 아이패드에 있는 파일을 공유할 때 URL로 공유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필수 앱은 아니지만 제가 추천하는 앱입니다. 마인드맵을 그리는 앱인데 생각 정리하기 좋은 마인드노드입니다. 마인드맵으로 가지치기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읽고 싶은 독서 목록을 이렇게 분류해본 마인드맵입니다.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RTF라는 텍스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하면 계층 구조로 텍스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층 목록으로 텍스트가 생겨서 저 같은 경우 논문을 작성하거나 웹 디자인을 할 때 사이트 맵을 작성할 때 굉장히 유용했어요. 지금 이 영상도 촬영하기 전에 마인드노드 앱으로 기획하고 정리한 것이에요. 나만 몰래 알고 싶은 영어 회화 공부에 유용했던 앱입니다. 얼반 딕셔너리입니다. 은어, 비속어, 영어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needy라는 단어를 치면 우리나라 말로는 애정결핍 또는 관종 같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말 속에 담긴 진짜 찐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커뮤니티 앱이고요. 영어 공부하기 지루할 때 레딧을 보다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아이패드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글이 나오는데 글마다 추천이 높은 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 관심사에 맞는 가장 인기 있는 글부터 볼 수가 있어서 흥미롭게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앱은 뉴스를 볼 때 전 신문사의 기사를 볼 수 있는 구글 뉴스 앱입니다. 추천한 이유는 내가 즐겨찾기 한 키워드에 따른 뉴스만 볼 수 있고 스크랩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출산을 했을 때 출산 정부라는 키워드로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고 키워드를 저장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신문사들의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은 뉴스는 이렇게 저장된 뉴스에 스크랩을 해서 모아둘 수 있어요. 아이패드 기본 메모 앱이 정말 다른 메모 앱을 안 써도 될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필기를 하고 복사해서 굿노트에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을 추가해서 여럿이서 하나의 노트를 같이 작성할 수도 있고요. 할 일 목록을 작성해 체크리스트로도 쓸 수 있어요. 이외에도 잘 사용하고 계신 앱이 있거나 더 자세히 리뷰해주길 바라는 앱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